네, 저희 스터디 마지막 부분의 세 번째 텍스트 분석을 발표할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석 관련해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일단 학습 지식이 깊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수준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 텍스트 자체가, 텍스트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상되시는 부분이겠지만, 인터넷상에 지금은 비디오나 영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웹상에서는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뉴스나 매거진, 잡지의 본문 같은 데서도 발견할 수 있고, 책 같은 데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발생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분석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기업들에서는 마케팅 자료로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시한 제품에 대한 리뷰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정치 분야에서도 어떤 자기네들의 지지도를 분석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분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SNS가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SNS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이슈가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어떤 요약하거나 그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보 검색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텍스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자료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의 전처리 과정, 모든 데이터 분석이 그렇겠지만 텍스트 분석 역시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런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 내가 사용할 단어만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의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간략히 좀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이 랩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파이썬 코드 노트북이고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트위터 몇 개였더라? 16만 개였나요? 네. 트위터 대화를 가지고 그것의 감정을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모든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는 것이고요. 첫 부분이 이제 텍스트의 정교화 부분입니다. Normalize the text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Normalize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크게 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텍스트 중에서 숫자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두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구두점을 제거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그리고 모두 소문자로 변경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텍스트 정교화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드로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김한태님께서 그 모든 데이터 분석은 분해로 시작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텍스트 분석 역시 똑같은 패턴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그것이 어떤 문서화된 것이든 간에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각각의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위터의 전체 데이터, 인풋된 데이터에서 트위터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보시면 I, to, the, my 이런 이제 단어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이긴 하지만 언뜻 봐도 당연히 그렇겠다라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의 상위의 단어들은 모두 이런 단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리고 누적해서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 I to the 관사 그리고 어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화,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들은 추출된 단어들은 모두 보시면은 어떤 감성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단어들입니다. 나, 너, 그리고 나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텍스트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판단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누적해서 가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remove the stop words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말로 한자어로 하면 이제 불용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감성 분석에 있어서 필요로 하게 되는 단어만이 남게 된다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런 단어들이 남게 되죠. good, like, go.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만 남아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의 감성 분석이 가능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적해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약 20%에 가까운 16%가 좀 넘는 누적을 차지하는 단어들은 다 이런 단어들, good, like, go, going, love,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단어들이 앞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러한 정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로는 다르고 아직 세상에 살만한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에서 이제 쭉 같이 코드 데모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가로로 되어 있는 플러스 갖다가 세로로 바꿔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말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이제 스테밍 워즈라고 해서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언어학에서 좀 다루는 부분일 텐데, 어떠한 단어든지 간에 그 단어는 계속 그 조사나 뒤에 어떤 다른 단어가 글자가 붙으면서 약간씩의 변형이 되게 되는데, 그런 변형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줄기를 이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간이 있다면은 그 어간은 어떻게 변형이 돼도 그 어간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어간을 추출하는 것 역시 하나의 기술이 되고 알고리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간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정보 검색을 할 때도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넥션, 커넥티드, 커넥티브, 커넥팅 이런 모든 것들은 커넥트라는 어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트레인, 트레인즈, 트레인스 다 똑같은 발음이 되는데, 자, 트레인이라는 어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어간 추출 역시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어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라고 소개된 것이 포터스 알고리즘입니다. 자, 포터스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텍스트를 갖다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형과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모음, 알파벳에서는 이제 5가지의 모음이 있죠. A, I, O, U 5가지의 모음을 V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외에 자음을 모두 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텍스트든지 간에 V, C의 조합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VC라는 하나의 집합은 M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M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것을 단어로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음과 모음이 나오는 걸 하나의 M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K에는 자음이기 때문에 M이 0인 거죠. M이 나오지 않은 거죠. 이거 역시 모음, 이 역시 모음이기 때문에 M이 0인 거고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M이라는 거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됐을 때
M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버블이란 단어를 보시면은 이제 M이 하나가 있다 라고 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는 몇 가지 규칙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SSES는 SS로 표시해라.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 뒤에 SSES라는 부분이 SS로 치환이 되는 것이고요. IES는 I로 치환해라. 하면은 타이즈라는 부분에 T 다음에 IES는 TI. 포니스 역시 뒤에 IES가 I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첫 번째 알고리즘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다 모두 바꾸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스텝 역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와 C, 모음과 자음의 결합을 M이라고 하나 봤을 때, 그 M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텍스트를 치환하는 M의 개수에 따라서 M이 0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M이 0이라면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알고리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굉장히 텍스트 분석이 근간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뭐 모든 알고리즘이 그렇지만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세 가지 예를 보았을 때는 방금의 알고리즘을 거쳤을 때는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단어 두 가지가 같은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F, IDF라는 파트인데, 이건 제가 정확히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하나의 문서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가, 빈번한가를 가지고 그 단어의 이제 가중치를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이해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 문서를 봐가지고 그 문서에서 몇 번이 등장을 하는가를 수식화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전체 문서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내는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만 조금 제 발표에서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가 되게 핫하다고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연어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언어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인류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언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기계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와 문장, 문서를 갖다가 기계가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 잘 이해 못할 때 많거든요. 저게 긍정적인 말인가 아닌가를 이해 못할 때 많은데 그거를 기계가 이해시키고 학습시킨다는 게 전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각 단어에다가 그 정체성을 갖다가 엔터티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색깔로 보실 수 있는데 빨간색은 펄슨이다. 녹색은 오르가니제이션이다. 보라색은 로케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학습을 계속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단어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기계 학습을 마치고 난다면은 아래와 같은 질문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겠죠. 몇 번이나 오르가니제이션이 언급되었는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태깅 부분에서 네, 문장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주어, 네, 명사, 뭐 형용사, 동사, 네, 그런 부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언뜻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거는 영어에서도 이런 걸 뭐 동음이의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일이란 단어 역시 끓이다라는 동사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예제로 들고 있는 것이 water라고 하는 부분도 명사, 물이라고도 하지만 물을 붓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신지아 교수가 방송을 많이 하시더니 여기서 성대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오브젝트라고, 아이고 오브젝트였나? 뭐 어떻게 되게 귀엽게 얘기하시던데, 네, 그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알고리즘에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싱이라고 하죠. 네, 어떤 문장을 단어를 텍스트를 다 분해해 가지고 그걸 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분은 이제 감성 분석입니다. 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텍스트 워드가 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죠. 자, 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지 않나? 트위터에서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제품이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감성 분석을. 네, 그 다음 예제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평입니다. 근데 상품평인데 여기에 이제 5스타, 이건 좋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상품평이다라고 학습을 시키는 라벨링이죠, 일종의 5스타. 근데 이것이 왜 재밌냐고 하는 것이냐면은 상품평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되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crazy, 뭐 I can't believe,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은데 실제로 문맥을 전체를 다 읽고 나면은 너무 좋다라는 상품평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라벨링을 해준다는 좀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대의 예제입니다. 이거는 원스타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돼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great, 뭐 luck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문맥을 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분병, 네, 부정적인 성분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감성 분석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네, 이거는 그 교육 화면의 캡처 부분인데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이 애즈와 머신러닝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아,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은 또 파워 BI로 또 시각화를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마지막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고요. 제가 실습을 못했어요. 뭐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도 좀 하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실제로 보시면은 R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처리 과정을
그 트위터 데이터를 업로드해가지고 전체 과정을 거치거든요. 스톱워치를 불용어를 다 제거를 하고 또 그리고 뭐 퀘스천 마크나 이런 구두점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달랐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강의 내용이랑 설명이랑 좀 데이터 달랐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시스템은 다 진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텍스트 분석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정도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네. 걸러주는 것도 함수로 제공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다 제공이 돼가지고 네, 그 결과도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